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토지 투자, 성공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어느 땅을 사는지, 그리고 개인, 이제 토지 투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개인 투자가들은 어느 땅을 사는지,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모든 전문가가 그렇진 않아요. 그죠? 대부분 전문가들이 도시지역 땅을 사려고 하는 건 다 공통적인 점이에요. 그런데 관점이 되게 좀 다른 게 있어요. 현 도시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화가 된 지역의 땅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중심에 이론 교육과 물건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문가 중에서도요. 전문가이면서 개별 지역에 새로운 국가에서 개발하는 국가 사업 중 개발되는 사업 지역의 도시 지역을 추천해주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요. 그런데 되게 많은 개인들의 투자가들은 보통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보통 다 개발된 지역에 땅을 투자하는 방법들, 개발되는 지역에도 그 개발된 도시화가 된 지역의 투자 관점으로 물건들을 권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좌우지간 전문가들은 도시지역을 추천한다 이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 외곽지를 추천한다. 그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투자라는 건 희소성이 원칙이거든요. 내가 희소한 물건이나 상품이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급이 과잉으로 된 것들을 누가 투자하나요? 안 하죠, 당연히.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럼 공급이 과잉이 될 수 없는 게 있으면 그러면서 모두가 갖고 싶은데 그 위치를 못 갖는 그런 상품이나 그런 지역이나 위치를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100% 땅 중에서 도시 지역은 16.6%밖에 안 돼요. 100% 중에서. 나머지가 다 비도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인데 이제 쉽게 또 어떤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 비도시 지역을 이해를 못 하시다 보니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어는 용어대로 정확히 풀어주고 설명이 또 추가가 돼야 하는데 서울에는 100% 도시지역으로만 형성이 돼 있지만 그 나머지의 지자체들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큰 도시들도 다 그래요. 제주도도 그렇고 광주랑 대전, 인천 이런 데 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건 거예요. 도시는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도시 중심권을 말하는 거고 비도시지역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땅들을 비도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할 때 많이 혼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정확한 경계를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본이고 그게 원칙인데 그 기본과 원칙이 흐려져 버리게 되고 거기가 또렷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그 투자 지역을 선별할 때 여기가 도시 지역이야, 여기 도시 외곽 지역이야, 도시 비도시 지역이야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땅을 용도별로 또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용도별로 구분한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지도를 통해서
각 지자체가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를 갖고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고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시고 그게 이치적이고 원리적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거고 왜 전문가가 도시지역을 찾는지를 더 많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은 비싸도 도시지역 땅을 사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싼 땅 중심의 비도시 지역들을 사요. 물론 그분들이 도시지역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권유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사겠죠. 근데 지금 저는 제 고객님들 보시면 도시지역 땅을 사시려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제게 3년 전, 5년 전보다도 고객들 인식이, 투자가들의 인식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몫 단단히 한 도시지역 설명하신 많은 그 분들 정말 맞습니다. 근데 도시지역인데도 여기도 중요한 게 이 도시지역에만 국한되면 도시가 개발화가 된 도시지역 땅인지 앞으로 도시화를 시킬 신도시의 도시지역인지 이게 또 구분을 해야 돼요. 당연히 앞으로 개발이 될 도시지역을 사야겠죠. 그 중에서도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을 더 선별해서 사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거.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되는 게 국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 드리면 한번 확인하세요. 저한테 모든 거 어차피 제 얘기 다 안 믿잖아요. 그죠? 어차피 안 믿고 선택은 본인이 하실 거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확인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또 도시지역 땅에도 이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이게 또 구분이 여기서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을 100% 땅을 왜 분리를 해놨냐, 왜 구분을 해놨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 또한 도시지역이란 이렇게 검색하면 정확히 나오고 비도시지역이란 이렇게 검색하면 또 나와요. 근데 제가 검색하면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되면서 개인 주관적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검색을 하면 백과사전이랑 언어사전 있죠? 그렇게 나와 있는 그걸 보지 거기에 딸려오는 저는 그런 사전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정보는 안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왜냐면 나중에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과 뭔가가 이제 인식을 어느 정도 전체적인 수를 볼 줄 알 때 그런 걸 참고하면 괜찮은데 뭐 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조금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걸 검색해서 언어적인 뜻을 알게 하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지식적인 그 정의를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언어사전 그리고 또 지식백과 이렇게라고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을 비도시 지역을 구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 도시 지역을 의도는 그거예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 지역은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 국가가 구역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뭐냐면 도시 지역 외에 너무 도시가 개발이 많이 되면 땅이 개발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난감을 많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도시 운영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기관사 그 도로랑 뭐 유지 사업들도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으면서 그 안에 그 환경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존할 수 있게 지키면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구역을 분리를 시켜서 각 지역마다 모든 지역마다 도시 지역은 도시화를 시키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보통 도시화 중심의 시내권이 형성이 되지요. 그리고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 시내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이렇게 형성이 모든 도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원을 띄워보게 되면 정확히 땅마다 도시지역 땅이다, 비도시지역 땅이다라고 정확히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비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 땅이라고 얘기가 안 돼 있고 도시지역 땅은 도시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도시지역이라고 써있지 않는 땅들은
비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 우리나라의 16.6%밖에 없어요. 엄청 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인구 밀집도가 땅값을 좌우한다라는 거 투자하시는 분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특히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요. 인구가 밀집도가 어디가 높냐? 도시 지역이요. 우리가 100% 인구들이 대한민국의 16.6%의 도시 지역에 91.8%가 집중해서 모여 살고 있어요. 91.8%. 그러니까 경제활동하고 젊은 모든 사람들이 보통 도시권을 일찾아서 도심 중심권에 모여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도심권에, 시내권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수도 서울에만 다 모여 산다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서울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일자리 때문에도 그렇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더욱더 많이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지방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지방에 있는 도시 지역의 일자리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통계치로 대한민국의 전체의 도시 지역에 91%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산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비도시 지역에는 8, 9%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야 하는 땅은 이게 지금 이치를 설명을 드리는 거,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토종합개발계획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토부 사이트만 보셔도 어느 도로, 어느 지역의 인구 밀집도가 어떻게 모여 사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못 믿는 거는요, 공부가 안 돼서예요. 너무 모르니까 그래요. 아주 기본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르는 분까지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처음으로 아신 분, 그래? 그런 거 확인해 보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 투자를 할 때 자기가 공부해서 사질 않아요. 전문가들은 자기네들이 지역과 개발 호재와 개발 사업, 국가에서 어디를 개발하는지부터 무엇을 개발하는지 모든 것을 전문가는 직접 자기가 전국을 다 분석해서 여기다 하고 지금 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땅값에 따라서 이런 분포도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먼저 선점을 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너무 일찍도 안 들어가고 딱 적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그게 땅 사고 도로 나가기 3년, 5년 전에 보통 많이들 들어갑니다. 전문가 고수들이. 고수들은 단타 투자를 하지 보통 장타를 많이 안 해요. 그냥 장타로 하게 놔두는 것도 있지만 보통 고수들은 단타가 안 되면 장타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타 중심으로 물건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 오래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이 오르는 거는 고수들은 정확히 알기 때문이고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대부분 자기가 전국을 싹 개발 호재를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중개사분 통해서 아니면 친구 부동산 좀 재테크 좀 한다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벌써 우리가 3차 산업도시에서 정보화 시대로 가고 정보화 시대 지금 4차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보화 시대는 정보를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고 4차 산업은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을 해야만이 내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거 있지. 우리가 일을 해봤자 먹고 살 수밖에 이제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까지 오고 있는 그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시면 제가 철저하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만 도태되냐? 내 후손들이 다 도태가 되는 거니까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투자 물건, 땅을 소개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도 수없이 드렸어요. 투자를 할 거면 투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게 맞고요. 특히나 입지 투자를 저같이 하는 이런 전문가를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개인 투자를 하거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중개하는 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중개하시는 분은 시중에 도는 물건들을 중개를 해야 하면 돈을 버는 거지. 두 번째가 그 투자하신 분이 돈도 벌면 좋지만 뭐 안 번다고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호재를 맞춰서 적용을 시켜서 판다고 하면 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개발이 되는 땅을 고객님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완전 천지 차이 아닌가요? 개발을 하게 되면 먼저 개발을 하고 개발이 된다고 국가에서 허가해놓은 용도의 땅과 입지를 먼저 고객님들 추천을 해주는데, 전문가는요, 투자 전문가는 그 땅을 추천해준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은 보통 공인 중개사에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중개사분들은 시중에 도는 그 물건 중에서 도로 붙어 있고 보기 좀 괜찮고 땅 모양 반듯하고 땅 방향 좋고 뭐 이런 걸로 보죠. 왜? 뭐니 해도 고객이 마음에 들어야 사니까.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그 수입이니까. 하지만 전문가는요, 고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객 마음에 들게끔 막 땅 모양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완전 의도가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되는 땅, 개발되는 땅을 소개를 시켜주고 투자 기간에 맞는 땅을 추천을 해주는 반면에 되게 중개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장사해보신 분은 이 마음 알거든요. 이게 더 좋은데 이 고객님이 원하는 거 이게 맞는 건데 전문가가 이게 맞는데 이걸 얘기하는데 이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이 사람 팔아야 하잖아요. 팔아야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거보다는 낫지만 안 좋지만 이 사람이 이걸 원하니까 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좋다고 사가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죠. 이게 돈 되는 걸 아는데 이거보다 낮은 땅, 그러니까 이 낮은 땅이 좋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주지 어떻게 낮은 땅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해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돈을 벌면 어떻게 돼? 이분 나의 그냥 단골 우량 고객이 되는 건데 저는 무조건 목적이 뭐냐, 고객님이 빨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게 가장 신뢰의 가장 큰 거 아닙니까? 보답에 더 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뭐가 어쨌네 잘났네 몰랐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돈 벌게 먼저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제가 그냥 제가 해서 저 때문에 빨리 돈 벌었으니까 그거 같이 확실한 거 뭐 없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래서 저도 그냥 최고 빨리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물건들은 무조건 추려서 최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공부가 돼서 준비가 돼서 오시는 고객님은 그거 오케이가 되는 거고, 잘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원하는 가격, 평수, 땅 모양, 방향들을 결정짓고 오시는 분들은 결정이 많이 어려워요. 돈 되는 땅보다 내가 마음에 드는 땅을 사려고 오신 거고, 개발되는 땅보다 내가 마음에 드는 땅을 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저는 마음에 들고 안 예쁘고 이런 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되냐 안 되냐, 3년 5년에 답 나오냐 안 나오냐, 저는 이게 무조건 다 중심을 둔 거고, 고객님의 투자 목적에 적합한 거에 그게 딱 맞는 땅을 추천해 주는 게 저의 목이지, 저의 그 사명이지, 책임감이고요. 고객님이 이런 땅 원한다고 이런 거 찾아주고, 솔직히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애써갖고 그렇게 돈 안 되는 땅을 제가 진짜 막말로 아시다시피 10명 잘했다 1명 잘못하면 그분이 하고 다니는 말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이 그런 일이에요. 전문가가 워낙 조금밖에 없고 이 시장 자체가 개발 지역에 국가가 개발하는 것만 하면서 그 도시 지역에 개발되는 땅, 앞으로 개발될 도시 지역의 땅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내 전문가들이 진짜 현저하게 없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소통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어도 안 할 판이죠. 그냥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돈 벌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도시 지역에 확실하고 안전하고 개발하겠다고 허가해놓은 땅을 하는 거고, 서류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서류 확인뿐이 아니라 입지 조건까지도 확인해서 또 진행을 해서 가치 투자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개인들은 이렇게 자꾸 현상에 보이는 건 자기의 모른다고 하는데 느낌과 촉을 자꾸 의지하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게 덫이 돼서 자꾸 발목을 잡는 게 너무 많아요. 싼 땅,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싼 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획부동산 정말 많이 걸려요. 기획부동산이 싼 땅만 하거든요.
싼 땅이고 비싼 땅 이건 비본질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되는 땅이야 안 되는 거야. 개발이 되는 땅은 얼마를 주든지 사야 하고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은 1,000원이어도 10,000원이어도 안 사야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개발이 안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인지 좀 잘 생각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용도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구나 싶어서 다시 제가 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국가가 철저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 구분 목적이 도시지역은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밀집돼서 모여서 살고 상가와 업무가 밀집돼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엔 주거지역이 밀집이 돼 있고 상업지역이 밀집이 돼 있고 공업지역이 밀집이 돼 있고 또 녹지지역이 밀집이 돼 있어요. 자, 도시 지역 안에 주거지는 또 이렇게 용도가 많아요. 6가지로 딱 돼 있는데요. 이건 또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거지하고 상업용지가 이렇게 4가지로 또 분류가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거용지는 100%, 16.6%에서 2.5%, 상업용지 0.3%, 공업단지는 0.1%도 안 나와요. 그리고 녹지지역은 13.7% 그나마 많죠. 그러면 이 도시 지역에서도 어디를 투자를 해야 할까요? 상업지겠죠. 여기 상업지, 공업지. 근데 이 지역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을 하는데 내가 가는데 내가 투자하러 갔는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상업지, 공업지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보통 개발이 되는 지역의 땅은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은 주거지 일반 주거를 거진 그걸로 국가가 허가를 해놔요. 일정으로. 그래서 이런 용도의 땅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개발지 토지들은. 근데 내가 개발 투자를 하러 갔는데 상업지 공업지가 있다? 그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죠. 이게 도시가 된 곳이야? 도시화가 이미 됐어? 아니면 도시화가 여기 또 된다는 거야? 이거를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쉽게 오조감이 뭐 면사무소, 은행, 소방서, 경찰서 이런 거 있는데 건물 막 딱지딱지 붙어있고 1층이라도 그런 시골이어도 그건 도시화가 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화 된 곳을 싹 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도시가 있는 주변에 현재 도시가 있는 주변으로 해서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 지역의 땅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비도시 지역을 보시게 되면 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자연칠학지구로 이렇게 또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은 여기도 보시게 되면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가 해놓은 거예요. 도시 지역이 난개발을 막으면서 환경 보존을 하면서 주거 환경이랑 이런 것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구역을 용도를 나눠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못하는 땅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도시 지역에는 개발하지 않는 땅이고 보존하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2가지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보시면 관리지역에 계획 관리 지역이 계획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관리라는 지역이에요. 이 용어 자체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당연히 보존지역에는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생산관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을 해내는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생산하는 지역에 개발을 시키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간혹 그 생산관리 지역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개발 지역에 현도시엔 당연히 생산관리 지역이 도시 중심권에 있을 일이 없으니까요. 현 도시가 개발된 곳은. 앞으로 개발될 곳에는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도시 지역 안에도. 그땐 또 입장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용도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 투자라고 하는데 입지를 못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용도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용도 수준에서 선택해서 조금 리스크를 줄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건폐율이 바닥이에요.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으로 바닥을 몇 프로 질 수 있냐. 제가 왜 도시지역 땅을 사라고 하냐면 도시지역은 최하가 내가 100평 사면 200평 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비도시 지역의 땅들은 내가 100평 사면 최고로 지어봤자 40평 질 수 있는 바닥 40평, 60평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줘야겠습니까? 어떤 걸 사야겠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 이걸 한번 심도 있게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서울은 100%가 도시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드리고 다른 지역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대전이에요. 여기 지금 대전이거든요. 대전에 보면 이 노란색이랑 핑크색이 있는 지역이, 노란색이 주거지 땅이고 핑크색이 상업용지 땅이에요. 여기가 시내권이에요. 시내권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녹지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 이 큰 도로 안에 있는 이런 도로. 이게 도시 지역이 아까 보면 녹지가 있었죠? 13.7%. 그 녹지 지역이에요. 이게 도시 안에 있는 녹지. 그래서 되게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막 교수님들 특히 막 강의 부동산 오래 경력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막 하시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도시지역 땅 중에서 가장 싼 자연육지를 투자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4차 산업 시대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공간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더 잘 알잖아요. 비즈니스 사업 환경 자체도 그렇고요. 인구도 줄어들고요. 저일자리로 적용기 때문에도 사람들이 교통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숲세권, 강세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집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집 환경이 좋은 주거지를 최고로 따지게 되는데 주거지에서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산과 이렇게 그 호수가 있는 곳. 그래서 인공으로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곳들이 아주 각광을 가면 갈수록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것도 선진국 사례를 조금 보시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시면 이렇게 녹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갈색 조금씩, 여기 갈색 조금씩, 갈색.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용도로만 보면은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보다는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에 투자하는 게 그죠? 당연히 확률은 높죠. 정말 어쩌다 한번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소가 뒷걸음하다가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도 되기 때문이죠. 근데 보통 자연녹지 도시 지역에 가까이 있고 인프라 좋은 쪽에 보통 나라에서 이렇게 수용해서 뭔가 뭐 문화센터나 체육센터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대출 끼고 투자하고 막 이러는데 수용당하면 섭섭하시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먼저 확실히 무조건 되는 보장되는 위치에 해야 한다니 봐보세요. 이렇게 도시 중심권의 자연녹지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사이드에 빠져 있잖아요. 만약에 사더라도 중심권에 있는 걸 사야죠. 사이드에 빠져 있는 거 사면 안 돼요. 근데 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시가 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광주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는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교통 인프라가 아래 에워싸고 있는 곳. 여기가 아예 중심권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연녹지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계획관리 조금 여기 조금 이게 계획관리지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 개발 면적도 나와줘야 하고요. 교통 인프라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 면적도 안 나오지만 조건도 안 나와요. 교통 조건도. 살 때는 좋지만 팔 때 안 팔리는 땅 중에 하나가 계획관리 지역 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산인데요. 좀 이렇게 여기는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린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통이 밀집되어 있는데 중심으로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도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시고 가격대도 한번 봐보세요. 시내권이 비싼지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쪽이 비싼지를 한번 보시면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저는 이것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유재석 씨가 했던 말인데요. 무엇을 선택하냐 보다는 선택 후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내가 선택할 때까지 정말 많은 결정들,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원칙들이 있거든요. 원리와 법칙이. 시소성과
또 입지에 대한 거, 도로에 붙어있는 중심권, 인구와 밀집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이런 것들 다 따져서 그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엔 뭐냐면 이 선택을 하고 나서의 나의 임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다른 걸 추리할 수가 있어요. 땅은요, 솔직히 땅은 샀을 때부터 시장에 땅에 어떤 건축물을 올리냐가 또 자산 가치를 또 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서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투자가와 전문가와 만나면서 또 자기가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건축에 대한 조언부터 사업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기회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야에, 내 안목에서 자꾸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전문가를 수준을 끌어내리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참 많은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수준으로 관점으로 같이 올라와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면 더 많은 시야가 커지고 안목도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언제나 기원하고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